학교가 7년의 차이가 있잖아. 난 재수까지 했으니까. 음. 그런데 나 때만 해도 신문방송학이 주요 대학들은 좀 인기가 있었어. 그래도 맞아. 심리학과, 음. 경영학과, 신박과가 높았어. 딱 20살 정도가 꿈꾸기 좋은 직업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것 같아. 방송국 PD, 그치? 아나운서, 기자, 음. 보통 재벌가에서 많이 내려온 사위나 막내 아들이 주로 맡는 보직이 경영학과인가? 홍보실장이잖아. 막연하게 PD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 막상 들어가 보니 맥루안의 지겨운 서적들이나 방송학 원론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신방과로 입학을 했지만 중간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고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랬던 게 미디어의 변화하는 세태를 담겠다. 근데 사실상 배우는 거는 변화에 대한 게 하나도 없었어. 그렇지. 되게 미디어의 원론적인 역사 막 이런 걸 배웠고, 그래서 우리가 신방과 가면은 막 방송 편집 배운다, 뭐 방송학부 배운다 막 이런 판타지를 들고 오잖아. 근데 막상 수업에서 배우는 거는 너무 그냥 그런 언론학을 공부하신 박사님들의 그런 맞아. 과정들만 알려주는 거야. 요즘 뭔가 미디어학을 가르쳐야 되면 그냥 그걸 다 팀플로 돌리셨어. 이런 맞아. 거에 대해서 주제를 찾고 니네가 발표를 해봐라. PD나 기자가 되고 싶었다면 기자도 정치부가 있고 문화부가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 뭐 경제부가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경제학과를 가든 정치외교학과를 가든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이 안에서 배울 수 있었던 정보가 지금 쓰인다고 생각하진 않아. 한 2, 3학년 정도 이제 올라가면서 그런 갈증을 느꼈던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내가 PD가 되기 위한 능력이 뭘 갖춰야 되지? 내가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발성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신문방송학과에서 있었던 장점 중에 하나는 동아리나 동호회가 잘 돼 있었어. 그게 진짜 좋았어. 랑 관련된 영상물을 제작하고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하는 그런 데를 들어갔었지. 편집을 배운 거야? 가서? 이제 들어가서 배웠지. 선배들한테. 주위 선배들 중에 동아리에서 편집을 진짜 잘하는 선배들이 많았어. 선배들 알려주겠다고 되게 비싼 장비 빌려가지고 막 편집을 알려주고 색 보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그랬던 선배들이 지금은 오빠 말한 대로 뭐 TVN 같은 데 가가지고 PD를 하고 있는 선배들도 있고. 한 3, 4년 선배들만 해도 지상파에 떨어지면 되게 답이 없던 경우가 많았는데 TVN이랑 조선, 뭐 TV조선 막 이렇게 매체가 엄청 늘어났어. 그래서 그런 대로 이제 사람들이 기자든 PD든 아나운서든 많이 흡수해 가기 시작했어. 2014년인데 그때만 해도 그런 채널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동시에 있었어. 취업했다가 다시 돌아온 선배들도 꽤 있었어. 정말 학문적으로 돌아가거나 과도기적인 시대였어. 그때는 이제 또 새로운 채널들인 유튜브 유튜버도 주위에 좀 많아지기 시작한 것 같고, 아니면 뭐 CGV 뭐 이런 홍보 담당자로 들어간다거나 티빙, 뭐 넷플릭스 이런 컨텐츠 담당자로 또 취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들 콘텐츠 쪽으로 가긴 한 것 같아. 콘텐츠거나 PD거나 뭐 홈쇼핑 MD거나. 그다음에 홍보 담당자들도 많고 광고 담당자들, 마케팅 담당자들, 그리고 아예 여기에 질려버린 사람들 몇몇은 정말 안정적인 직장 가더라고. 어디? 뭐 은행이나 공기업이나 아예 이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덜어 있었어. 아, 왜냐하면은 진짜? 우리가 처음 말한 것처럼 그 꿈이라는 게 이제 현실과는 달랐잖아. 홍보팀 같은 경우도 워낙 회사에서 뽑는 TO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특정 기업이 그해 연도에 홍보팀을 뽑을 확률은 정말 적어. 이 기업을 꼭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대략적인 범위, 뭐 처우겠지? 그 다음에 근무지, 산업 분야, 업계 평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 2, 30개로 보통은 줄여서 이제 그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이 기업에 꼭 들어가고 싶으면 그 기업에서 뽑는 경영 지원 직무를 일단 들어가서 이동을 하는 방법? 3년 정도 경력을 쌓고 이동하는 경우도 봤어.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대외 활동보다는 이제 동아리 활동에 집중을 하면서 편집을 배웠다면 이제는 그때 배운 걸 토대로 대외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기자나 아나운서가 하고 싶어 했다 했잖아.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기자나 블로그 활동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서 나중에는 CBS에서 이제 인턴 기자로 잠깐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연예기획사에서 기획 업무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잘 표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광고 홍보학과를 전공을 하면은 PPT도 많이 만들고 홍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되게 늦게 복수 전공을 신청을 해가지고 광고 홍보까지 이제 전공을 복수 전공으로 해서 공부를 좀 했었고 광고라는 일이 되게 매력적이다. 혹은 홍보하는 일, 기획이 되게 재밌다. 이제 광고 회사에 그 직군이 뜬 거야. 인생의 흐름들이 그냥 그렇게 간 것 같아. 회사를 그치? 들어간 계기가 그랬지. 광고 회사는 그랬지. 신혼여행을 포르투갈 우리 갔잖아. 내가 원하는 기업 중에 한 곳이 티오가 났다는 얘기를 이제 거기 간 친구에게 들었지. 모바일로 막 작성을 해서 지원을 했고 운이 좋게도 언론 홍보 담당자로 가게 됐어. 거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전 직장에서 팜파니스크 관리 업무를 함으로써 대언론 업무를 내가 발을 디딘 거잖아. 강조를 해서 합격을 했고 대언론 업무를 3년째 하고 있거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내 자산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언젠가는 내 기회가 된다. 보도자료 쓰고 그다음에 기획자료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자들과 함께 르포 취재도 다니고 점심도 함께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 저도 나는 TV 베이스였잖아. 광고 A였지. 근데 이제는 소셜 미디어를 운영을 한번 해봐라. 근데 나는 그런 두려움은 있었지. 나름 이제 6년 차? 5년 차인데 전혀 모르는 분야에 가서 경력직으로 가는 게 옳을까? 그리고 심지어 글로벌 업무였어. 영어로 주로 이제 컴을 진행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어. 아, 대학 때 전공은 하나도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낯선 일이었는데 회사에 가보니까 모든 일이라는 건 그냥 가서 배우면 되는 것들이지 내가 못할 일은 없는 것 같아.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막 8년간 이거저거 열심히 했다고 말하지만 나도 회사를 옮길 때 내가 했던 것들을 매뉴얼로 만들었거든. 그거 하루면 만들더라. 그리고 그거 하루면 만든다는 건 하루면 배운다는 거야. 맞아. 큰 회사일수록 사람들의 역할이 되게 파편화돼 있고 되게 분절화돼 있어서 나는 전체를 보는 일이 아니라 요만큼의 일만 정확하게 해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전문성이 엄청 크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사실 내가 했던 채널 업무랑 많이 연관이 맞아. 있지. 그래서 나는 우리가 신박한 나와서 되게 좋은 건 그거야. 일하고 있는 업계가 다르다고는 하나 되게 비슷한 채널과 미디어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나나 오빠가 어떤 일적으로 고민이 있을 때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갖고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 미디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전문성은 얼마나 인스타그램을 오래 보냐, 얼마나 내가 실질적으로 릴스나 뭐 틱톡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냐, 실제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전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오빠는 그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전문가가 되는 것과 그렇게 취미로 좋아하는 사람과의 차를 만들 수 있는 건 결과적인 건 회사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전문가들랑 얼마나 많이 일을 하느냐인 것 같아. 하루에 8시간씩은 꾸준히 매달려야 돼. 다양한 자원과 배경이 있다는 거야. 그것들을 가지고 그 차이를 만들어내야 돼. 각각 어떤 길을 걸어왔고 내 신방과에 진학을 했어. 그런 얘기를 좀 가볍게 풀어봤어. 또 얘기해보자. 빈잔이지만 짠하면서